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종화 기자가 취재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 진정한 로켓 배송이지. 더 싸게 더 빠르게 우주로 간다고 합니다. 예, 우주에 대한 걸 좀 볼게요.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머스크가 투자한 기업인데요. 스페이스X 로켓 팔컨 9의 구조인데요. 멀티 엔진 사용하고 연료통 그리고 이렇게 위성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시간 31분 후에 발사 후 1시간 30분 후에는요. 메인 위성인 스타링크 위성 10개를 분리할 정도까지 가고요. 발사 후에 정말 많은 소형 위성으로 분리가 되죠. 위성 크기별 기능과 발사 가격 보면 나노 위성부터 대형 위성까지 있는데 가격은 1억 원부터 2천억 원까지 되고요. 발사 비용은 11억에서 700억까지 됩니다. 이렇게 발사를 하면요. TV도 중계할 수 있고 통신, GPS, 대기 및 지구 관측까지 연구 및 각종 테스트가 가능을 해요. 정말 굉장하죠. 서정원 기자가 취재했어요. 월가의 터줏대감의 투자 노하우를 한 권에 담은 책이 있죠. 네,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찰스 슈왑의 투자 불변의 법칙입니다. 네, 슈왑은요, 1971년 할인증권사 퍼스트 커맨드를 설립한 이래로 24시간 전화 시세 조회 서비스, 판매 수수료 없는 뮤추얼 펀드 슈퍼마켓 출시 등 투자 서비스 업계에 많은 혁신을 일으키며 개인 투자자들의 영웅, 미국 금융계의 거인이라 불리는 금융 전문가죠. 그가 50년간 수없이 주식시장을 지켜보며 얻은 49가지 깨달음을 이 책 속에 담았습니다. 네. 그는 이제 재정관리와 금융 공부를 돕는 책을 쓰며 사람들에게 개인의 재정적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인으로서 경제 발전의 과실을 더 많이 누리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왔는데요. 투자의 태도에 대한 그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힘이 있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끈기를 가지고 원래 계획을 따르며 당황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실행이죠. 그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할 때 비로소 투자자가 된다고 덧붙입니다. 당신은 투자자가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능가하는지 물어보네요. 강두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산인프라 중국 법인 투자 지분 매각 나선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요는요. 2011년 두산인프라코가요. FI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예요. Financial Investor에 지분 매각하며 부여된 건데 내용은 소수 지분 매각 시 대주주 지분 동반 매도 청구가 있습니다. DICC 대주주는요. 두산인프라코가 80%인데요. 재무적 투자는 20%, IMP, 미래에셋,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를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그 두산인프라코어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오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 프라이빗 에퀴티, IMMPE, 하나금융투자, PE 등 DICC 투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동반 매도 청구권, 드래그 얼롱을 행사하겠다고 최근 두산 측에 통보했습니다. 드래그 얼롱이란 소수 주주가 자기의 지분을 매각할 때 대주주 지분까지 함께 팔도록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FI는 DICC 20%를 보유하고 있고 드래그 얼롱 행사 시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DICC 차이나 지분 80%를 묶어 통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대섭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티맵 대리도 상반기 참전해서요. 대리운전에 관한 경쟁이 더 강화되네요. 이번에 원래는 타다 대리, 카카오 대리 있었는데요. SK텔레콤 대리까지 해서 나오고요. 5월에서 6월이면 또 나옵니다. 예. 여러 목적이 있겠죠. 데이터도 쌓이는 게 있고요. 이덕주 기자가 취재했어요.
90개국 100만 한류 팬이 찾는 K-뷰티 플랫폼입니다. 실리콘2 개요인데요. 2002년에 김성훈 대표가 설립했고요. 사업 영역은 K-뷰티 글로벌 유통 V커머스, 주요 유통 브랜드는 코스, RX, 썸바이미, 벤튼, 평강률. 실리콘2 매출이 406억에서 1,400억까지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요. 사업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인상 깊어서요. 실리콘2 K-뷰티 플랫폼은요, 중소화장품 브랜드 200여 개를요, 실리콘2가 직매입합니다. 그래서 K-뷰티 홍보를 해주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하고요. 뷰티 쿠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전자상거래는 stylekorean.com, 네, 온라인 쇼핑몰 고객 1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기업 판매는 월마트, 캐나다, 아이허브 등 1100기업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공정위 DH에 요기요 매각 의결서를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요기요 매각이 이제 점점 속도를 붙어가는데요. 네, 4일 DH 따르면 공정위는 3일 오후 DH와 우아한 형제들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는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는 공정위가 심의를 거친 이후 합병 조건 등을 확정해 이해관계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다. DH는 우아한 형제들 인수를 오는 3월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의결서 내용은 지난해 12월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조건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인수호불호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정보기술 업체들이 인수호보로 거론되고 있죠. 잘 매각돼서 인수가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신영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새로운 레저 경험이 돈 된다라고 하고요. 2014년 집을 팔고 8개월 동안 여행 떠난 두 사람이 찾은 대박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 캠핑용 트레일러를 사가지고 여행을 떠나다가요. 캠핑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현실화했어요. 아웃도어시라고 합니다. 네, 제프 케빈스 아웃도어시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모니터 화면, 교통체증, 현대도시의 삶에 매몰되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얽매인 벗어남에 혁신과 미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도 그는 공동 창업자인 제니퍼 영과 거의 매주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네.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업체예요. 아웃도어시라고 하는데요. 예, 캠핑카를 이제 빌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진출한다고 합니다. 특징은요, 캠핑카 RV 공유 및 매매 플랫폼이고요. 2014년 설립됐고, 본사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네요. 서비스는 14개국 4,80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하고요. 캠핑카 20만여 개, 한국 등 아시아 진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액만 해도 10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 하네요. 캠핑카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공유하시면 좋겠네요. 세프트뱅크 작년 1분기를 제외하고는 순이익이 사상 최대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실적 개선을 도운 건요, 투자 사업 부분이고요. 투자처의 기업 가치가 개선되면서 펀드 사업의 투자 이익은 3조 8천억 엔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향상됐어요. 업종별로는 물류 서비스 분야 투자 대상 가치 상승이 눈에 띄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비전 펀드가 투자한 미국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가 작년 12월 상장했고요. 다른 대규모 투자에서도 성과가 견조했다고 니온 게이자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박창년 기자가 사모펀드에서 또 졌어요. 영국 닥터마틴 5조 원 상장의 국민연금 KRC 우승꽃이라고 하네요. 닥터마틴 신발 신는 분 계십니까? 영국 패션 업체 닥터마틴이 5조 원으로 기업 공개에 성공하면서 이 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도 수익을 누리게 됐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투자하고 있죠. 축하합니다. 8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요, 국민연금과 KCIC는 최근 런던 증시의 시가총액 37억 파운드, 5조
7천억 원 정도로 상당한 닥터마틴의 간접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KIC는 유럽 기반 글로벌 사모펀드 퍼미라가 결성한 5호 펀드에 각각 5천만에서 1억 달러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죠. 퍼미라 5호 펀드는요, 2014년 닥터마틴 지분 70%를 취득하며 경영권을 인수했고요. 당시 닥터마틴 기업 가치는 3억 파운드, 4,600억 상당이었어요. 해당 펀드는 닥터마틴 투자로 15배 안팎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박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용곤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44세 전설 브래디, 만년 꼴찌팀을 미국의 NFL 챔피언으로 만들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즌까지 뉴잉글랜드 패트리트에서 만 20년간 뛰면서 슈퍼볼 6회 우승의 위협을 달성한 브랜디는요, 지난해 3월 템파베이와의 2년 5천만 달러 560억 원에 계약했죠. 당시 NFL 최고 지략가로 통하는 빌 벨리칙 뉴 잉글랜드 감독의 품을 떠난 브래디가 만년 하이팀 템파베이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클래스는 영원했고 브래디는 절대로 자신의 기량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증명했습니다. 와, 쿼터백 하나 갔다고 우승을 하네요. 대단하네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긴축 발작 방파제를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리 상승도 덩달아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최근 시장 상황은 추세적 상승 국면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초입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일 팬데믹 이후 처음 2%를 넘어섰어요. 시장의 인플레이션 그림자가 드리울 경우 각국의 중앙은행이 인내심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유동성 흡수를 통해 긴축의 신호를 나타냈죠. 미국은 양적 완화의 방향을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조기 긴축의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돈줄 조이기가 시작되면 우리 역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회복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한다면 해법 차기는 정부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좋습니까? 디플레이션이 좋습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김대용 카카오증권 대표입니다. 플랫폼 통해 투자 일상화 10개월 만에 320만 고객 만들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아티클을 보시고요. 그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관점의 문제라고 진단했어요. 관점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것을 계속 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곳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증권사가 가야 할 길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각을 대입하다 보면 정체됐던 사고의 길이 풀리는 경험을 하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새 관점을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다양한 것을 보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여행도 자주 가고 주변에 핫플레이스가 생기면 직접 가보면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떼냈는데도 LG화학 회사차에 2조 6천억 원 뭉칫돈이 오고 있네요. 그리고요, 요번에는요, ESG 채권도 발행을 했어요. 좋죠. 네. LG화학 회사채 연간 발행 내역인데요. 2017년에는 한 8천억 원 정도 했는데, 요번에는 또 9천억 원 정도 하는데요. 와, 수요 예측 참여 금액이요. 많이 뛰었네요. LG화학 회사채 발행 기호를 보시면요. 6천억 원 묘집에 2조 5,600억 원이 그렇게 모집됐습니다. 와, 6천억 원 모집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나요? 예, 3년물부터 12년물까지 있는데, 예, 금리는요, 민평금리 대비 28에서 0bp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모인 만큼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는요, 일부 트렌치 만기를 ES 채권으로 조달하면서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2050 탄소 중립 성장을 선언한 데 따른 자금 조달 행보인데요. LG화학은 이번 회사채 발행에서 총 5,500억 원에 달하는 3, 5, 7년물을 지속가능 채권으로 모집했습니다. 지속가능 채권이란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 채권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채권의
성격이 결합된 ESG 채권의 일종인데요. 조달되는 자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설비와 양극재 증설, 친환경 바이오 소재 연구 개발, 소아마비 백신 관련 증설 등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LG 영업이익이요 84% 급증했네요. 정계열사 13곳 전자 투표 도입을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금요석유의 그 실적이 인상 깊었어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요 7,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어요. 당기 순이익은 100%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요 3.1%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위생용품의 수요가 급증하며 MB 라텍스 등 수익성이 대폭 늘어난 것이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타이어용 범용 고무 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합성 고무 부분의 수익성도 개선됐다는 평가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35억 원으로 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베스트 증권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금호석유 아주 좋았습니다. 넥슨 국내 게임 최초사 최저 매출 3조 돌파 코로나의 네오비즈 게임 빌딩 영업이익 급증하고 있어요. 일단 또 네오비즈 매출과 영업이익이요 각각 2,900억, 6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4%, 85%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최대치를 기록하는데요. 자체 지식재산권인 기타소녀, 킹덤 오브 히어로즈, DJ 맥스 리스펙트가 골고루 인기를 끌으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2017년부터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렸던 게임빌은요. 지난해 매출 1,300억, 영업이익 22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미국 국채금리 1년 만에 최고 인플레 부르나요? 금리가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3년물 국채금리가요, 이제 2%까지 2020년 2월, 3월, 2월의 수준까지 갔는데요. 그 채권 3등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라는 그런데 분석이 있어서요. 투자 전문지 베런스는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으로 1.75%까지 오르더라도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더 나아가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3.5% 이상 올라야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채권금리 상승이 황소장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한동안 티핑 포인트를 밑둘 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는 안 되네요. 양도세 47% 오르고 종부세 35% 올랐는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요 세수를 방어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세금도 많이 드셨나요? 주요 세무법 국세 시업을 실적을 볼게요. 법인세는 많이 줄었어요. 예, 이게 72조에서 55조로 줄었고요. 양도소득세는 1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16조 원에서 23조까지 늘었고요. 상속증여세는요, 8조에서 10조까지 늘었고요. 증권거래소는 4조에서 8조까지 늘었습니다. 네, 증권 열풍도 대단했네요. 제도권으로 편입 속도, 미래 새 먹거리가 뜬다고 하는데요. 그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금융권과 정보통신기술 ICT 업계에서는요,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와 투자 거래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나섰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6.15%를요 58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 겸 NXC 대표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인수를 통해 게임, 퀀트, 수학 기반 알고리즘 투자를 융합한 새로운 핀테크 사업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죠. 비트코인이 정말 미래의 먹거리인가요? 비트코인 화성으로 보낸다. 빅피처 그리는 머스크라고 합니다. 네. 얼론 머스크 미래 사업 생태계인데요. 테슬라는 세계 최대 규모 전기차 생산하고요. 보험업 등 자동차 금융 사업 진출하고요.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솔라시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탐사,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 하고요. 보링 컴퍼니는요, 초고속 진공열차 하이퍼루프 개발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비트코인 매입을 계기로요, 민간 우주 탐사 업체 스페이스X와 터널 굴착 회사인 보링 컴퍼니 등 머스크가 세운 다른 미래 사업에도 암호화폐가 쓰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가능한 빨리 자급자족이 가능한 소지를 세우고 싶다면서 화성 경제는 암호화폐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오는 2024년 스페이스X 탐사선을 화성에 착륙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우주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할 뜻을 드러난 건데요. 포브스는 억만장자 기업가 머스크에게 화성 유인 탐사는 먼 미래가 아닌 단기 목표라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화성으로 보내기를 원한다고 전했답니다. 화성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도 가져가셔야겠네요. 네, 김용필 기자가 취재했어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도 산다. 네. 이제 진짜 주류 산업과 본격적으로 결합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벤처기업 그노시스의 스테판 조지 공동창업자는요,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는 암호화폐 주류 산업이 통합하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신호라며 암호화폐가 가치 저장뿐만 아니라 교환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임동욱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그 비트코인에 1조 7천억 쏜 테슬라 끔찍해 라는 말도 있고요. 또 다른 혁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단 트레저리 파트너스 제리 클라인 파트너는요, 보통 회사의 자금은 단기 채권 등 보다 안전하고 변동성이 낮은 자산에 넣는다며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은 회사 돈을 특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테슬라 주주들이 이날 뉴스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테슬라의 미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과연 주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이 더 오른다. 머스크가 비트코인 사들인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또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비트코인 가격은요, 2월 8일에 이제 4,000달러를 좀 돌다가요, 지금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 자산 중 비트코인 비중은요, 15억 달러 정도 됩니다. 현금성 자산은 175억 달러 정도 되고요. 자, 일각에서는요, 머스크가 자신의 궁극적 목표인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주에서는 현물화폐를 쓰기 어려운 반면 암호화폐는 현물이 아예 필요 없기 때문이죠. 박한신 기자가 취재했는데 한국 공장 경쟁력 갖춰라. 르노그룹 철수 경고장에 날라왔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르노그룹이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요상도 스페인 공장 경제성 비교를 해볼게요. 시간당 인건비로 치면요, 스페인 공장이 한국 공장의 62%밖에 안 됩니다. 차 한 대당 지방세도요, 33%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거 한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점점 제조업과는 멀어져가는 한국이 되어버리네요. 최준선 기자가 취재했어요. 자영업 내몰리는 악순환, 기업 일자리로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최준선 교수님이죠. 자주 등장하네요. 정치는 후진국이지만요, 경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가까운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요, 미스테리라고들 합니다. 한국은 자영업자 공화국입니다.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로요, 주요 1개국 G7 평균의 2배가 넘어요. 올해 1월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국 OECD의 통계에 따르면요, 2019년 기준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25%에 달하고요, G7 평균은 12%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유럽에서는 기업 민주화가 덜 된 나라일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민주화란 소위 재벌그룹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수평적 기업 문화를 말합니다. 위계 질서가 강한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을 적응이 안 돼 사표를 내고 자영업으로 나선다는 건데요.
자영업자의 대책은 하나뿐입니다.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것인데요. 규제를 풀어 기업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복합 쇼핑몰 전통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사업인데 의무 휴일제와 온라인 영업 제한으로 고용을 막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좋아서 자영업 한다는 사람은 지금 드문 현실입니다. 황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린이의 테러를 열어라! 네. 이제 펀드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식이 좀 하락할 거라는 예상을 하나 봐요. 증시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면 이 같은 주린이의 피난처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 유동성으로 덩치를 키운 증시가 갑작스러운 긴축 정책으로 거꾸로 박힌 사례들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말 중국에서는 급작스러운 유동성 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긴축의 시그널은 이미 시장에 제시된 것이다. 오바마의 현인 워렌 버핏은 위험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찾아온다고 했다. 우산은 비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제일제당 바이오가 효자였네. 매출 3조 쑥쑥 이라고 합니다. CJ제일제당은요, 차세대 먹거리로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 사업을 지목했죠. 특히 5년 내 3조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요, 재활용 비닐, 빨대, 페트병, 포장재, 섬유까지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늦었는지 한번 볼게요. 2016년에 매출이 1조 8천억이었어요. 바이오 사업이. 2020년에 거의 3조 가까이 해서 더블로 갔습니다. 웃고 더블로 가네요. 영업이익은 1,420억에서 3,100억까지 올랐네요. 와, 이것도 거의 2배가 됐네요.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요. 홍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의 정치적 불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말레이시아는 또 경제 수준에 비해 인터넷 등 통신 분야 수준도 낮다는 지적입니다. 말레이시아 인터넷 속도는요, 라오스, 미얀마보다 느리고요, 이란, 케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말레이시아의 절반 수준인데 인터넷 속도는 말레이시아보다 3배 이상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는 세계 경쟁력 순위 27위, 비즈니스 순위 12위로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세금, 인센티브, 규제 개혁 등 외국인이 투자를 확대한다면 향후 FDI를 외국인 투자를 빠르게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그 전기차 핵심 소재 동박이 한국 제조사 탈항국 말레이시아 행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최대 수요국인 유럽에서 강화되고 있는 RE, 리뉴어블 재생에너지, 에너지 100 등 친환경 규제도 국내 제조 말레이시아 행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RE 100은요,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주 전력원이 수력발전이라 RE 100의 전력에 유리합니다. 일진 멀티리어즈는요, 말레이시아 투자의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SK 넥슬리스는 아예 말레이시아 공장에 RE 1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조현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중국의 음성 채팅 클럽하우스 결국 차단됐다고 하네요. 중국에선 이미 클럽하우스 차단을 예상해 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로 들어선 뒤 소셜미디어 공간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토론 주체가 클럽하우스가 언제 차단될까? 채팅방은 다수의 사용자가 모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습니다. 캐나다 컨설팅 회사 CIF의 지정학 전문가 아비슈루 프라카시는 CNBC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은 정부의 사회 통제를 위협하는 기술을 탄압한다며 클럽하우스가 차단된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병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치솟는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인플레 변수가 될까요? 네, 계속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싶네요. 리처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스 마이클 콜토폴로스 이사는요, 30년물 금리가 2%를 넘을 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면서 이는 경제 성장률의 분명한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네,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네요.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반길 소식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양락규 기자가 취재했어요. 우주항공 매수. 양락규 디펜스 클럽 공군 우주사령부 창설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사령부 창설하네요. 스타워즈를 찍는 건가요? 미래 우주전에 대비한다고 하는데요. 군사력의 경우 이제 우주작전대 창설 시기인 2030년까지 우주기상, 예경보체제,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 등을 갖출 예정이고요. 이어 우주사령부가 창설되는 2040년까지 수송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작전 연동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050년까지는 공중 기반대 우주작전 체계를 구축하며 아군 우주 전력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확보한다는 단계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어요. 시가총액 1조 원이면요. 코스피 상장한다고 하네요. 한국판 테슬라를 키우는 건가요?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의 코스피 상장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지난해 11월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힌 야놀자는 당초 코스닥 시장으로서의 진입이 높게 점쳐졌죠. 3천억 원대 연매출 규모와 성장세로 볼 때 코스닥의 테슬라 요건 제도,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야놀자는 코스피 시장 진출도 고려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연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야놀자의 자기 자본은 약 1,700억 원으로 2,000억 원에서 1,500원으로 완화된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야놀자의 시가총액은 시장에서 5조 원 안팎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초로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장은요. 기업이 상장 요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넓혀준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이익이 안 나오는데 시장 평가가 높은 기업을 상장해 자금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대되고요. 야놀자 상장 기대됩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코로나에 고전한 KT 무선 사업 영업이익은 성장했다고 하네요. KT 관계자는요. 지난해 11월 오픈한 국내 최도 용량의 용산 IDC는 이미 예약률 70%를 달성했고요. 클라우드 사업도 공공금융기관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AI 컨택트 센터 서비스는 대기업, 금융사, 교육기관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향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매출 역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건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2019년 대비 7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IPTV 사업 매출도 전년 대비 7%가량 늘며 플랫폼 성장을 주도했죠. 한편 KT는 한 주당 배당금을 전년보다 250원 늘어난 1,350원으로 결정했어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명신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로봇에 꽂힌 KT 연 1만 대를 팔겠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 컨텐츠 사업에 반신반의한 분위기도 있지만요. 미디어 컨텐츠 사업을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 사이 미디어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요.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고 실패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IPTV, 스카이라이프, 현대, HCN 인수가 마무리되면 KT 가입자가 12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신설 컨텐츠 법인 KD 스튜디오, 지니 중간지주사로 KT그룹산의 스토리위즈, 스카이TV, 지니뮤직, 시즌 등 관련 회사를 통합하고요. 증자로 몸집을 키우겠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공동대표로 세울 계획이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 유통채널 업체와 전략적 제휴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 플랫폼에 쌓이는 데이터를 분석하면 고객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인수합병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딜라이브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금융 핀테크에 관심이 있다. 미디어 콘텐츠 쪽도 보고 있다. 디지코에 필요한 사업은 M&A 하겠다. 로봇 사업은 어느 정도로 키울 계획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로봇은 산업용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집, 병원, 오피스, 호텔, 레스토랑 등이 로봇에 들어가지 못했다. 고가였기 때문이다. 로봇 청소기가 처음 나왔을 때 100만 원을 넘었지만 요즘은 30만 원대도 있다. 청소기보다 복잡한 로봇은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돼야 한다. 로봇은 지형지물을 익히는 등 학습이 필요하다.
고장나면 AS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비스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작년에 로봇을 현장에 투입했는데 가능성을 봤다. 가격은 수요가 늘어나면 더 낮아질 것이고요. 풀서비스 체계는 KT가 연내 구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KT요. 배당금도 많이 주니까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네요. 오정은 기자 취재했고요. 아모레 3세 서민정 그룹 전략실로 이동했네요. 경영 수업이 본격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민정 씨는요, 아모레 퍼시픽 그룹 지분 54%를 보유한 서경배 회장에 이어 아모레 G 지분 3%를 보유한 2대 주주로요, 그룹 승계 서열 3위로 꼽힙니다. 비상장 계열사인 이니스프리아, 에디트, 에스쁘아 등 지분도 각각 18%, 19%, 19%를 보유 중이죠. 전일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은요, 장녀 서민정 씨와 지난해 10월 결혼한 사위 홍정환 씨에게 아모레 퍼시픽 그룹 아모레 G 주식 10만 주를 증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간 지분이 없던 차녀 서호정 씨에게도 10만 주를 증여했죠. 10만 주의 주식 가치는요, 8일 종가 6만 3천 원 기준 63억 2천만 원입니다. 이번 증여로 사위 홍정환 씨와 차녀 서호정 씨는 나란히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사위 홍정환 씨는 회장님의 통큰 선물 덕분에 아모레 퍼시픽 그룹 주주명부의 최대 주주의 친인척으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아모레 퍼시픽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는요, 홍석준 보공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홍정환 씨와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서민정 씨의 배우자인 홍정환 씨의 부친 홍석준 보건창업투자 회장은요, 고 홍진기 보건그룹 창업주이자 전 중앙일보 회장의 3남입니다. 사위한테 주식을 많이 증여했네요. 그래도 또 차녀가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승계가 이루어질지는 잘 봐야 되고요. 차녀도 이제 같은 지분을 계속 가지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윤세미 기자가 취재했어요. 현대차 애플카 끝? 애플 선택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업계 애널리스트들이 뽑는 애플 현사 후보군엔 포드,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혼다, 닛산, 마스다, 스텔란티스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러나 애플이 첨단 기술을 통합한 자율주행 전기차에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굴지 회사들이 애플과 힘을 합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플라우스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이제 빨리 확정을 져야지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현대차는 아쉬울 건 없죠. 충분히 또 기술력이 좋으니까요. 이재명 기자가 취재했어요. 이재명 기본소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빌 게이츠, 마크 저그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의 자본주의 최첨단에 있는 위치한 기업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며, 기업의 기업 성장주도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기업은 그러면 이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요, 국가가 이제 기본소득 책임져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기업들 이제 삥 뜯지 말고요. 네. 삥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네. 기업들은 좀 자유롭게 놔두고 국가가 이제 고용들을 책임져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석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 붙으면 다 성과급 잔치? 전자 50%, 계열사는 12%라고 합니다. 예, 성과급 규모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반도체는 연봉의 47%, 스마트폰 연봉 50%, 소비자 가전 연봉 50%, 와, 많이 받으셨네요. SK하이닉스는 연봉 20%, LG화학 석유화학은 연봉의 20%, LG 에너지솔루션은 연봉의 12%, 삼성 디스플레이는 연봉의 12%라고 합니다. 고두형 기자가요, 실버 세대, 골든 에이지에 대해 썼어요. 60에서 75세네요. 네, 이때에 계신 분 지금 계십니까? 이황근기라고 합니다. 위대한 업적은 남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62세에 지동사를 설립한 니콜루스 코페르니쿠스, 68세에 대성당을 조각한 오기스트 로댕, 72세 패션계를 평정한 코코 사넬 등이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루이 파스테르가 광견병 백신을 발견한 것도 62세입니다. 현대 경영학 창시된 피터 드러크는 93세 때 기자로부터 언제가 인생의 정성기원이라는 질문을 받고 열심히 저술 활동을 하던 60대 후반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102세인 김영석 영세대 명예교수가 내 삶의 한근기는 60에서 75세였다고 말한 것도 이와 통하네요. 네.
한국경제 사설입니다. 김범수의 통큰 기부. 이런 기업인이 많이 길러줘야 된다고 하네요. 네. 김 의장이 심화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결심을 더 늦추면 안 되겠다고 밝힌 점이 이목을 끄는데요. 최근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기업의 지속경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진짜 흑수저 출신이기에 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김 의장은 1998년 국내 최초 온라인 게임 포털 한게임 창업은 물론 2006년 네이버를 박차고 나와 카카오 전신인 아이위랩을 세워 지금의 자산 11조 원 이상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이병철, 정주영 등 창업 1세대의 기업가의 역할을 ICT 분야에서 재현한 것이나 다름없네요. 감사합니다. 매일경제도 또 사선 썼어요. 김범수 5조 기부한 거에 대해서요.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에서 김 의장이 쏘아올린 재산 절반 기부라는 공은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부 용처는 미정이지만 빈부격차, 교육 등 사회 문제 해결 도움에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 미국 시인 래프 월드 메머슨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에서 따온 더 나은 세상이라는 구절을 남겨놓았을 정도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기업이 선한 의지를 가지며 사회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자선단체에 돈을 기탁하는 기존 기부 관례를 따르지 않고 전문가들은 모아 기부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혁신적 방식으로 환원에 나설 것으로 보여 더 주목을 끈다. 재산 90%를 환원했던 철광한 앤드류 카네기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라고 했다. 김 의장의 통큰 기부가 사업가들의 선한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에 기부가 물결치기를 기대해 본다고 합니다. 오대석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5조 사회하나 김범수의 카카오 매출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네, 매출이 폭폭 늘어나니까 좋으시겠어요? 2016년에요. 1조 4천억 원 매출이요. 지금 4조 1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천억 원에서 지금 4,500원까지 늘었어요. 카카오 지난해 부분 매출은요. 플랫폼 부분이 50% 정도, 컨텐츠 부분이 23%고요. 네. 톡비즈가요. 플랫폼의 한 72%. 네, 카카오 보면은 이제 광고 뜨죠?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컨텐츠는 이제 뮤직도 한 4% 되고요. 게임이 한 25%, 유료 컨텐츠 78% 등 많이 되네요.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최한종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자율차 AI 눈 세계 시장 석권할 것. 서울 로보틱스. 벤츠와 BMW, 만도와 손잡았다고 하네요. 대단한 기업이네요. 이 대표는 창업과 동시에 해외 시장부터 공략했는데요. 경쟁자가 드물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에 특화한 이스라엘 기업 모빌아이가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하는 기술에만 집중해 2017년 인텔의 17조 원을 받고 회사를 판 사례가 있었다며 차세대 부품인 라이다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가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데요. 강진규 기자가 또 취재했고요. 최대주주의 지분 1% 넘긴 법인의 세금 할증이 이제 앞으로 붙는다고 합니다.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와 최대주주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20%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 폭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규정된 할증 조항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안정락 기자가 취재했어요. 애플카 중국차 벌떼 공격, 타도 테슬라 불붙은 전기차 대전이라고 하네요. 전기차 상황을 한번 볼까요? 속도내는 전기차. 와, 현대차 아이오닉, 벤츠, EQC, 폭스바겐. 네. 정말 많은데요. 주요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볼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해서 2020년 기준 했고요. 테슬라가 가장 많아요. 49만 대고요. 폭스바겐 22만 대, BYD 중국 17만 대, 네, 나머지도 중국 업체도 있고요. 메르세디 벤츠가 한 14만 대, 르노가 한 12만 대 됩니다. 현대 기아차가 둘이 합쳐서 한 17만 대 정도 되고요. 볼보도 한 11만 대 되네요. 글로벌 IT 기업들 전기차 진출 현황인데요. 미국은 애플, 구글이요.
애플이 2024년 전기차 출시 계획 세우고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 타진 중이고요. 구글은 웨이모도 자율주행차 사업 키우고 로보택시 상용화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바이두, 지리자동차와 함께 합작사 설립해 전기차 출시 예정. 알리바바 상하이자동차 등과 합작사 설립했고요. 일본은 소니가 통신 엔터테인먼트 기술 결합해 전기차 비전 S 개발 중입니다. 선한결 기자가 취재했어요. 요 내용은 아까 전달 드렸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한우람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나이 40에 로스쿨 가도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재계에서는 나이 40도 늦지 않았다.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면 일감이 넘쳐나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화제가 되는데요. 국회가 이딴 기업 규제 입법에 나서면서 로펌 일감이 넘쳐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펌은 자체적으로 물론 경제단체와 손잡고 새로운 기업 규제 입법에 대한 대응책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이른바 3% 룰로 대병되는 3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오너나 최고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노동조합법 개정 등 기업의 철퇴를 가하는 입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추동원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하나 코리아 레전드 4차 산업혁명 펀드가 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수정 하나자산운용 전략주신운용팀장 차장은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 중에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에 투자하며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며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년 뒤에도 안정적인 펀드를 자리마감하고자 합니다. 이어 한국의 미래를 바꿔가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서요. 노후 대비와 자녀의 미래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거라고 합니다. 박인혜 기자가 취재했어요. 금융주자 배당 자재령의 개미목이요. 많이 줄었네요. 887억 줄었다고 합니다. 신한이 이제 배당 승양 소액주주 비율이 22%가 소액주주인데요. 추정이익은 376억 손해봤을 거로 보고요. 피해를 봤을 거로 보고요. KB는 소액주주가 13%, 280억 원, 하나가 9.6%, 135억 원, 우리가 10.5%, 96억 원. 신한이 소액주주가 제일 많네요. 몰랐습니다. 이종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차 OLED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삼성, LG 신바람 났네요. 차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인데요. 2020년에 한 5천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2026년에는 6조 7천만 달러. 엄청 성장을 하네요. 와, 10배 이상 성장을 하니까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6.9% 점유율이고요. LG 디스플레이가 92.5%로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LG는 좋겠네요. LG 디스플레이가 잘 되고요. 이지용 기자가 취재했어요. 한국경제 덮친 악어입. 여기 악어입 보이시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부 지출이요 501조로 확 늘어나면서 악어입이 크게 벌려지고 있습니다. 국세 수입은요 285조로 쫙 줄어들면서 악어입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법인세 수입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데요. 네, 여기까지 오늘 뉴스를 알아봤고요. 유튜브에서요 알파균 띄고 경제 치시고요.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셔서 기사도 같이 들으시면서 보면 좋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